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여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말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말해서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전달 방법,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모형으로 우리가 사업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창업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업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총 9가지로 보통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아이템 발굴, 수익 창출, 그리고 수합 분석, 이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 창업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빠지면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존 구조물을 우리가 철근으로 기존 구조물을 세워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 위에 시멘트도 바르고 나무도 쌓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 구조물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겠죠. 혹시나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구조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발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발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종으로 또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이템과 업종을 조금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창업을 할 때 앞서 우리가 트렌디한 아이템, 2020년 트렌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할 때는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업종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이 말은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쟁자들을 잘 관찰해서 고객의 니즈에 좀 더 부응한,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차별화 방법을 강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템을 발굴할 때는 경쟁사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가령 요새 마스크 사업, 마스크 사업으로 떼돈을 번 기업도 있고 회사들도 있고, 마스크 위생용품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이 필요로 고객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공급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마스크로 성공한 기업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인데 이 마스크를 미리 발빠르게 기계 준비도 하고 장비나 그리고 부자재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시장에 공급해서 아주 수익을 많이 본 회사도 있고요. 또 뒤늦게 누가 마스크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해가지고 또 뒤늦게 들어가서 또 실패한 사람과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성만 높다고 해서 그냥 뛰어들면 안 되고, 이것이 과연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만 높다고 해서 창업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그 기업은 돈을 벌었으나 나는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은 성공했지만 나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잘 맞아야 합니다. 본인의 적성과 공장 돌아가는 거 운영 방식, 그리고 기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 공장을 했다? 실패하기 100%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본인의 적성과 잘 생각해서 또 일정 기간 체험한 후, 그래서 이게 해보니 나한테 맞는 것 같더라, 아니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는 것은 1, 2년 반짝하고 히트하고 사라지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잘 분석하고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1, 2년 바짝하고 다른 거 하지, 이렇게 너무 선택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을 여지를 많이 주면 결코 창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뛰어들면 5년, 10년은 그 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사업 조건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본, 돈이 얼마 있는지, 본인이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지, 아니면 100만 원밖에 없는지, 아니면 1억이 있는지, 이런 등등의 창업 준비 자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제조 기반의 그 업종,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자본이 덜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임대료라든지 설비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서 보통은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보다는 조금 더 자본이 비교적 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자본 규모에 맞게 업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여성이면 육아, 내가 집에서 있으면서 육아를 해야 된다, 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집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좋아하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사람들은 조금 더 영업 위주, 그런 판매 위주, 그런 비즈니스를 또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육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아이템을 좀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함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우리 나누어서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장은 다시 말해 기존 시장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내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 거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 거기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기술, 내가 기술력이 좋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새로운 혜택, 이거 새로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가지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내가 어떤 새로운 혜택을 기존 시장에 또는 새로운 시장에 내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아이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한테 맞는 시장, 나한테 맞는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개 새로운 혜택을 주는 시장으로 많이 아이템을 발굴하게 됩니다.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한다. 이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창의, 혁신, 실행 가능한 것이 항상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대부분 이런 시장에서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이제 탐색을 할 때는 기존 제품 탐색 방법이 있고요. 신제품 탐색 방법이 있고 욕구 탐색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제품 탐색 방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을 기존 시장에 적용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변경, 기존 제품을 변경한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탐색 방법은 아주 새로운 제품을 기존 시장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탐색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 변화, 즉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에 부응한, 트렌드를 반영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우리 개인들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잘 조합해서 찾아내는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 탐색 방법은 개인들의 니즈, 이런 것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개인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므로 보통은 이 욕구 탐색 방법을 가장 우리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창업 아이템에 관해서 아이템 발굴을 아이템 발굴, 아이디어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탐색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창업 아이템이 가져야 될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어떤 아이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을 이제 입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아이템에 관한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창업 아이템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겠죠.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입수를 하는가. 첫 번째, 인적 네트워크 및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 친척들, 대학 선후배, 직장 있으면 직장 선후배들, 등등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창업자들, 그 분야에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창업을 해도 성공했거나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또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 이 관련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면 누가 써줄까?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여성 소비자들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함으로 설문조사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인터뷰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일련의 어떤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창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우리는 고도의 인터넷이 발달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 창업 관련 사이트들, 그리고 뭐 TV, 신문, 잡지 이 관련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 박람회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들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그 해당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제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바이어들한테 물건을 팔고, 고객들한테 또 바이어 섭외도 가능하고 물건도 고객들한테 팔고, 이렇게 등등의 그 박람회를 가시면 트렌드를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엑스나 이런 데 큰데, 킨텍스나 이런 데 가면은 수도권에 있는 코엑스, 킨텍스 이런 데 가면 박람회 등을 많이 합니다. 각종 산업 분야의 박람회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박람회를 무지 찾아다니고, 그래서 각종 정보들을 거기서 얻습니다. 가장 한눈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 박람회, 관련 세미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뭐 발표, 세미나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숙지해서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규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래서 창업 전문가들을 통해서 창업 전문기관이라든지 지원기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창업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정보가 반입니다. 어떤 것이든 정보가 부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도 않고, 알고 있으면 그만큼 더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합해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중에 뭐 한 군데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 기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창업 준비자들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입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1년, 길게 2, 3년 등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또 매년 트렌디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정보를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창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또 어떻게 입수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유망 아이템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느라 바쁘게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박람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실제로 창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템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유망 아이템인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아이템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시대의 흐름에 적합해야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트렌드. 요새는 IT 기술은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점점점 IT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사업 위주로 앞으로 뭐 성장할 것이고,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죠, 예측이. 그래서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런 아이템이 과연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비즈니스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성과 장래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말하지만 충분한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어떤 내가 런칭하려는 제품과 어떤 서비스하려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하려는 내 그걸 사주는 그거를 구매하는 고객이 없다면 우리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장이 있는가? 충분한 시장은 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비교적 소규모, 우리가 소자본으로 하는 1인 기업도 좋고 중소기업 이런 기업의 아이템은 대기업이 진출 못하는 틈새 시장을 또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 분야에 있는 아이템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것들이 되면 조금 더 유망한 아이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내가 하려는 그 비즈니스가 그 분야의 경쟁이 심한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그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업체는 정말 수많은 엄청 많죠. 그래서 웬만큼이 기술력 그리고 차별화된 아이템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그래서 많은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한 회사들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해외 시장만 공략을 한다든지 또 뭐 색조만 한다든지 기초만 한다든지 남성 전용 화장품만 개발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시장이 세분화가 돼 있고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웬만큼의 규모나 어떤 그 차별화된 기술이 없으면 이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을 창업을 한다는 것을 또 전문가들이 좀 말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분야에 창업을 해서 우리가 성공을 못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면 조금 더 좀 경쟁이 좀 덜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좀 시장에 조금 좀 덜 선을 보인 조금 보편화되지 않는 어떤 품목을 택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아이디어 접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회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금 회전율이 높아야 또 이 현금 흐름이 높아야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자금 회전율이 어떤지를 또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또 재무 관련 자금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여하튼 자금 회전율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가능해야 된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수익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어떤 걸 해도 매월 최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변동이 심한 그런 매월의 어떤 매출이라는 것은 조금 그런 아이템, 그런 매출을 보는 그런 아이템보다는 좀 안정적인 매출 형성이 가능한 아이템이 유망 아이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6가지 요소를 좀 유념해 두시면 또 우리가 아이템이 유망한지 유망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템에 관련해서 틈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시장은 틈새 시장의 정의는 하나 또는 소수의 명백히 정의된 협소한 특성 시장을 말합니다. 즉 틈새 시장에 특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인구 통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틈새 시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기업이 진출 못하는 틈새 시장 분야에 있으면 아이템이 유망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휴대폰은 노인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기 쉽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제작하는 대기업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틈새 시장에서 시장에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 찾기에 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틈새 시장에 집중하면 그 시장의 고객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후기 진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후발업체 그리고 우리 소규모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